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기를 선언합니다. 네, 최선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화국제국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지방자치법 제43조 그리고 평택시의원 행동강령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각 위원회들 복지환경 위원님들은 심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여성보육과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그리고 아동복지과에서는 평택시 지역 아동센터 운영위원회에 이제 해당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고요. 24년 1월부터 변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가산 적극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0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시 개발과 재정상의 결함을 보전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 특별법의 29조와 이제 시행령 제16조를 보시면은 국고 보조금 보조율을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보조율의 최대 20%를 가산하고 이제 80%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 가산 신청에 좀 적극적이지 못해서 많은 예산 지원을 좀 놓쳤어요. 특히나 이제 복지국에 속하는 이제 가산 신청 사업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부로 이제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에 속하는 우리 사업들이 이제 131건 중에 이제 69건 그리고 여가부는 27건 중에 이제 19건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좀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좀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가산 보조율 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가산 신청에 지금 9개 사업 278억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는 우리 복지국 전체 예산의 지금 3.5%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시 세수에도 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전반적으로 복지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차질 없는 매칭 사업을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반납률을 좀 최소화해 주시고 반대로는 그만큼 사용하는 예산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변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예,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국비 가산 신청은 저희가 해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가산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안 받고 있는 항목은 매년 복지부나 여가부에 이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여가부 쪽은 그걸 그래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복지부에 특히 노인하고 장애인 분야가 좀 덜 해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서별로 좀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우선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2008년 9월에 이제 국회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됐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2015년 12월에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조례에 우선 구매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시 그 24년도 거를 한번 좀 볼게요. 평택시 2024년 물품 총 구매액은 2,113억 3,289만 9,680원이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13억 8,357만 680원입니다. 구매율 혹시 짐작하시나요? 우리시 0.6. 구매율은 예, 네 0.65%입니다. 우선 구매율을 다른 기관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시 0.65%인데 법정 기준은 1% 맞죠? 24년 기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법정 기준은 1%고요. 전국 평균은 1.09%인데 경기도는 1.27%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0.65%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기준에 미달한다는 거죠. 그렇죠? 부장님?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율 우리시 최근 5년간의 그래프로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24년도가 0.65%였고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23년도 0.44, 22년도 0.32, 21년도 0.85, 20년도 0.62입니다. 이는 모든 그 법에 나와 있는 생산 물품 구매율 기준 1%에 다 못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5년뿐만이 아니고 그 예전 훨씬 더 밑에 있는 자료들까지 보면은 제가 뭐 담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우리 시의 물품 구매율이 기준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순위상으로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31개 중에 0.65%는 과연 몇 번째일까? 24년도에 25번째였고요. 23년도 29위, 22년도 32, 21년도 21위, 20년도 23위입니다. 전국의 모든 그 기관, 단체 모든 포함해서 평균 100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그 구매율을 봤었을 때 순위가 하위권입니다. 또 한참 밑으로 지금 따지고 있죠.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다른 지자체들 구매율과 우리 시의 비교입니다. 가장 높은 수원시가 4.5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훨씬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럼 올해 25년도 거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시 2025년 물품 총 구매 계획은 1,900억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다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을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시죠? 지금 5월 31일자로 해서 저희가 구매액이 21억 정도 되는 네, 제가 자료 지금 거기 요청을 한 거에 토대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약 21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작년까지 1%였는데 올해부터 0.1%가 상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1.1%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퍼센테이지는 0.09%입니다. 4월 기준이었고요. 이제 뭐 말씀하신 21억 조금 하더라도 그 조금 미묘한 변동이 있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법정 기준 1.1%인데 0.09%면은 지금 좀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과장님?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이 부분을 우선 구매율을 굉장히 많이 이제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제 각종 행사 때 이제 부스 운영 등 하고 이제 생산품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6개소가 있거든요. 직업재활시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직접 발로 뛰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공모를 시행을 해서 이제 구매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구매를 하는 단가가 좀 많이 낮습니다.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계 시설 꿈나무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배선반하고 제어판이 들어가면서 그 단가가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약을 하면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이제 이게 그 여기 산정이 되는 상황이 돼서 구매 실적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그동안에 이제 축적된 자료 통계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사실 많이 미흡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준비나 이런 부분이나에서의 그 얼마만큼 했었냐라는 거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제6조 보시면 우선구매 이행 계획의 수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구매 계획, 장애인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담당 부서, 그리고 전년도 실적, 그리고 교육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그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요청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자료 어떤 게 있으셨죠?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전년도 실적하고 이제 교육 홍보 방안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많이 미흡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딱 하나 있었는데 올해 2월 달에 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우선 구매 활성화 방안이 전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는 조례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맞죠?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 그 활성화 방안 보고해 주신 부분에서도 보면은 좀 사실 좀 부실한 그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뭐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전시회 개최라는 그 항목을 넣어 주셨는데 정확히 뭐 횟수라던가 이런 것도 좀 안 써주시고 이게 전반적으로 홍보라는 거는 이게 좀 시시각각 해야 되는 문제인데 1년에 한 번 이 생산품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간다. 그리고 9월 달쯤이라는 얘기는 마지막 예산에 맞춰서 그 몰아서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는 이제 이 활성화 방안이 보고서뿐만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명확하게 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여기로 나가겠습니다. 네. 좀 구매율 달성을 위한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매 교육 정례화 및 홍보 강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날에 맞춰서 연계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그 연계를 시켜서 이 교육도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하고 이런 케이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공급 수요를 분석하셔서 매칭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조례 개정도 필요한데 업무 평가에다가 뭐 구매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이렇게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상 및 부서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받으셨나요? 저희 공문은 했습니다. 네. 실적으로 이행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6월 20일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유공 포상계획 공고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그 기브앤테이크를 이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갖고 지금 하위권인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율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통합돌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3월입니다. 26년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를 법을 통해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이제 체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제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우리 시도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케이스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라는 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한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와 돌봄 통합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은 그 노인들이 이제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압도적으로 또 높아요, 퍼센테이지도.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층 그런 수요, 그리고 이제 정부 기조에도 맞춰서 이제 통합 돌봄을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은 이제 통합 안내 창구를 좀 구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의 효율성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68개 창구가 있어요. 통합 안내 창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복지보건 전담팀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그 7월 달에 그 조직도 개편이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민간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복지관, 병원, 재가센터 등 민간의 협력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존 그 공공 보건 의료의 단점이 이제 극복이 됐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이제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진료해서 이제 조금 더 그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부천시의 또 다른 통합돌봄 사업인데요. 어플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스마트온이라는 그 어플인데요. 어떠한 어플로 보이세요, 혹시? 보시고 혹시 뭐 짐작하시는 거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복지사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도움 주는 아주 그 좋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손쉬운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복지 안전 전담 조직 인력에다가 이제 뭐 전력공사라든가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이제 우체국 같은 그런 관계기관의 이제 그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침원, 그리고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배원분들이 이제 그 업무상 이제 자주 이동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구성된 이제 발굴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어플로도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간소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그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도 참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앞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다가 그 스마트 이제 콜 서비스까지 이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종합적으로 참 쏠쏠한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이제 스마트 돌봄에 관련돼서도 참 좋은 그 벤치마킹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 지금 통합돌봄 사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한 그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워낙 내년부터 시작은 되지만 저희가 이제 시범으로 우선은 진행을 해보려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천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 내에 지금 시범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데 포함해서 20군데가 됩니다. 근데 저희 경기도 내에서 안산하고 부천은 이제 예산 지원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3군데는 지금 현재 기술 지원형으로 시범 사업을 신청해서 이제 일부 시작한 데도 있고 시작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처럼 이번 6월에 신청을 해서 이제 참여한 데가 고양시, 화성시, 평택시 이렇게 해서 5군데의 시군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도 통합 지원 창구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통합 판정 체계 이제 적용하는 거, 그다음에 통합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사항을 지금 중점적으로 우선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전담 조직도 지금 내년부터는 설치가 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돼서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정보 시스템도 전산 시스템도 또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나 저희 관련 부서나 이런 지금 말씀하신 뭐 기관들이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제 회의도 좀 하고 협력 체계도 좀 구축을 해서 체계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평택형에 맞는 그런 모델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현실에 좀 부딪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저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단체에서 그런 위기갈구 그 발굴 홍보 활동도 이제 해봤고 그래 봤지만 어쩌다 보면은 이게 그 말로 싸는 것과 그 전달하는 걸로서의 한계점을 이런 그 스마트 시스템을 결합하여서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그런 위기 가구에 계신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주셔서 앞으로 그 우리 시 통합돌봄 사업들이 좋은 또 다른 지자체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페이지를 안 넘겨가지고요. 네. 아유, 문화국장. 네, 저는 여기까지 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